로또와 함께 국민 복권으로 불리는 또 하나의 복권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토토라는 복권인데요. 바로 이 스포츠 토토의 수탁 업체 전 직원이 복권을 위조해서 미수령 당첨금을 타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창석 평론가께서 이거 내용을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는지 좀 쉽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투표권 개발팀 소속의 직원으로 나타났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당첨금 수령 임박 기간에 동일인이 반복해서 당첨금을 수령해 가는 것을 예. 감사원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네. 이것을 포착해서 발견을 한 내용인데요. 네네. 이 승무패라는 게임입니다. 네네.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기가 열리는데 한 주에 14개의 경기가 열리는데 예. 승무패를 모두 맞춰야지 1등 당첨금이 약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경기에 승무패라는 세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예. 14경기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3회 14승,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수치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통상적으로 이게 당첨금 수령이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이 1,000원이기 때문에 예.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면, 그러니까 100장 정도를 10만 원치에 사면 100장 정도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장을 다 비교 대조 분석을 하면은 좀 늦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동일인이 마감 시한에 임박해서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예. 감사원에 포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착을 해서 이 직원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이제 그 토토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예. 이 토토 근무를 검증하고 예. 시험하기 위해서 발권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에서 복권방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예. 똑같은 발권기로 그 용지를 구해서 예. 정확하게 만들어내서 간 것이 아니냐, 예.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간 것이 아니냐라고 현재 추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쇄용지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용해서 종이가 달랐다면 네. 은행 창구에서 걸렸을 텐데 예. 그렇진 않고 아마 전문적인 용지와 발권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이 바코드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예. 이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물론 이제 그 관계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 복권의 위조라는 이런 부분을 좀 깜짝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모를 수가 있는가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래 보통의 복권방 같은 경우는 발권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발권기는 예를 들면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왔다면 그 발권기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복권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 그렇죠. 바코드를 인식을 해서 위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런 복권 판매점뿐만 아니라 위탁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은행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은행에는 이 발권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보면은 발권기에 넣을 수가 없고 예. 번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아. 보고 은행 직원이 번호를 입력을 하면 번호가 맞으면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탁업체 직원이었어요. 내부 네네네네.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권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호만 확인하고 발권기에 이 바코드를 인식할 수 없는 은행 창구에만 가서 예. 당첨금을 수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발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위조를 했지만 보통의 발권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당첨금을 의심 없이 지급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 두루두루 꿰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뭐 이런 수법이 나오면 똑같은 수법의 범행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겠죠?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평론가님. 네, 일단 해당 업체 이제 스포츠 토토 사업자가 지난해 7월 K-토토에서 스포츠 토토 코리아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퇴사를 했다라고 했고, 네. 근데 퇴사를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빠르게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은 은행에서도 발권기를 가져가서 예.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대조하는 작업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결국 이제 내부 직원들의 일탈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발권기는 시험이나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 이거를 들어갔을 때 입회자와 함께 다른 짓을 하지 않도록 감시를 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요즘 아무튼 뭐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법 행위들 뭐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어떤 처벌까지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일단 가짜로 위조한 복권으로 은행에서 당첨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있겠죠. 사기에다가 이 복권 자체가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유가증권을 위조한 유가증권 위조 혐의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알려진 게 한 번에 4억을 받은 거예요. 그 1등을 한 거. 그러니까 한 번뿐이 아니겠죠. 네. 여러 번 수령했다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당첨
총 수령금이 한 5억은 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기가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의 사기가 되고요. 예, 예. 그러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